일본 앞바다에서 예상하지 못한 항적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명 베어라고 불리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 Tu-95가 러시아 현역 최고의 전투기로 꼽히는 수호이 35의 어모를 받으면서 일본 열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체를 샅샅이 훑어가다시피 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 러시아 전투기의 항적 정보를 저희가 지도에 표시한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일본 열도를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같은 시각 일본 시코쿠 앞바다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특별 대잠 훈련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던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소식 월요일 뉴스탑10 첫 번째 이야기로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먼저 러시아 전략 폭격기 넉 대가 일본 열도를 거의 다 훑어가다시피 했네요. 최근 저희 탑10을 통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의 무력 증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 주변이 사실상 구한말 시대의 어떤 열강들이 대립하던 시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바로 러시아도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사실 이 일본 열도를 돈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일본이 사실 이 지역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폭격기가 왔다는 것은 상당 군사적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신 대표님. 지금 일본 열도를 거의 다 돌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일본 열도가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 바퀴 다 돌리면은 10시간 가까이. 특히나 지금 이번 작전에 참가한 이 투폴레프 95는 프로펠러 비행기이기 때문에 네. 속도가 대단히 빠르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 7시간 이상은 비행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총 비행 시간을 따져보니까 15시간 이상을 비행하면서 중간에 공중급유까지 받으면서 일본 열도를 다 돌았다고요. 그렇죠. 그 15시간이라는 것은 동해 쪽에서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가 돈 시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의 오른쪽이죠. 동쪽 네. 태평양 상공에서 혼슈를 한 바퀴 훑고 지나간 그걸 합해서 이제 15시간 아하. 하는데 그 혼슈 즉 태평양 쪽으로 들어온 게 워낙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그 비행기들이 공중급유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정찰기가 우리 카디지를 여러 번 침범하고 있는데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이렇게 날아와서 일본 영해를 돌고 동해 쪽을 날아다닌 것 이 처음이 아닌가요? 처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작년 7월 달에 우리 카디지를 러시아 전략 폭격기 Tu-90MS가 네. 2대가 우리 카디지를 4번 침범했었고 아하. 그다음에 또 이제 이 Tu-90MS가 알라스카까지 갔다가 미국의 그 폭격기가 대형 출격한 바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현재 러시아가 이 극동 지역에서 상당히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것 자체가 최근에 그 미국이 INF 네. 중거리 핵미사일 그 협정을 이제 파기를 하고 네. 또 아베 총리하고 푸틴 대통령이 북방 사계도서 일본의 북방 사계도서 그 반환 협정이 좀 깨져버렸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과 러시아 간의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하. 아마 실력 행사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아가 일본 열도로 날려보낸 이 전투기 기종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일명 베어라고 불리는 전략 폭격기 Tu-95MS 그리고 러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역 최고의 전투기로 꼽히는 일명 최후의 플랭커라는 건요. 미식 축구에서 최후의 공격수를 뜻하는 별명인데 이 최후의 플랭커라고 불리는 수호이 35S 전투기를 함께 보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일본 자위대가 이번에 실제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항적 정보도 일본 통합망료, 즉 자위대에서 공개한 항적 정보고요. 네. 이 사진도 이제 일본 자위대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 Tu-95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그러면은 우리가 B-52H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B-52 폭격기하고 맞먹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생긴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되었고 지금까지 경쟁 기종으로서 왔는데 다만 B-52하고 다른 게 이 베어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고 B-52는 이제 제트 엔진인데 네. 이 Tu-95 같은 경우는
핵 순항 미사일을 최대 16발 장착을 합니다. 아하. 그 핵 순항 미사일이 이제 KH-101, 102라는 건데 거기다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면 101, 핵을 장착하면 102. 아하. 그런데 러시아의 주장으로는 사정거리가 무려 5,000km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한 2,800km로 판단을 하는데 네. 어쨌든 대단히 강력한 그런 무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TU-95 베어 폭격기 말고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비행기가 바로 수호이 35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 전투기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폭격기가 비행을 한 건데 수호이 35 하면은 지금 굉장한 성능을 자랑하는 최신의 전투기잖아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저 수호이 35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군사평론가들이 평가를 할 때 네. 스텔스 이전 세대에서는 최강이다. 아하. 즉 F-22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방금 이제 최후의 플랭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미식 축구 어떤 그 포지션 이름이기도 하지만 네. 수호이 27 전투기를 프랭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호이 27 시리즈에서 계속 이제 파생돼서 아하. 가장 최후로 개량된 마지막 버전이다. 그래서 최후의 프랭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강력한 그런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그 레이더가 러시아의 주장으로는 마치 조기 경보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아하. 전투기인데 조기 경보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이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일본 열도를 다 훑고 지나가던 그 시점에 지금 일본 열도 인근에서는 미일이 또 대잠 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었다면서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었나요? 이제 이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그것 때문에 왔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정찰을 하기 위해 무력 시위를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그 시코구라고 일본의 4개의 큰 섬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섬인데 시코구. 그 시코구와 혼슈 중간에 구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게 일본의 잠수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수함들이 나오고 여러 이제 부대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미국의 LA급 공격 핵잠수함 한 척이 대항군 즉 적군 역할을 하고 일본 해상자유대 전력들이 그 미국의 핵잠수함을 찾는 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훈련을 시코구 앞바다에서 했는데 아까 우리 항적정보에서 보면은 폭격기가 한 바퀴 돌아간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바로 시코구 앞바다입니다. 아하. 즉 이 대잠 훈련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 적의 범주에. 네. 왜 감히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대규모 훈련을 하냐. 네. 그 대잠 훈련이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기간 그리고 2배 이상의 전력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필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한반도 주변 열강들은 군사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탑10 첫 번째 이야기로 러시아 전폭기와 전투기들, 일본 열도를 샅샅이 훑고 간 그 항적 정보와 함께 미일 대잠 훈련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